그리고 종목은 지금 피구를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은 다른 종목 자료도 있으니까 끝날 때 되면은 마지막 화면에 제 연락처 있습니다. 보시면 연락 주시면은 모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워드 수업 디자인은 지금 3시간 동안 강의해도요, 백워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백워드가 진짜 좋은데, 체육과에서 적용하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백워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특징이 수업 계획보다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님들께서 평가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을 필요성으로 아신다면은 50% 진짜 배워 가시는 겁니다. 이 평가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 진짜 좋다. 이렇게 인지만 하신다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평가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학습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들 혹시 시험 문제, 이론 시험, 집필고사 혹시 내신 경험 있죠? 다 내신 경험 있죠? 네. 내가 문제를 먼저 내고 애들 가르치고 했는지, 아니면 유인물 내주고 그냥 뭐 하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죠? 저는 수업을 했거든요. 문제 내고 수업해보면은 내가 수업하는 내용이 분명해져요. 이 문제 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요. 근데 내가 문제를 안 내고 그냥 가르치면 이거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고 뭐 이상하게 하고 마지막에 내 마음대로 문제 내는 길을.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특히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평가가 학습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어요. 평가가. 우리는 평가로 끝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만 했잖아요. 평가했으면 끝나고. 근데 이 평가가 피드백의 자료가 돼가지고 다시 학습의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거. 요거를 아시면은 80%예요. 80%. 마지막에 그럼 여기 있잖아요. 피드백 써 있잖아요. 피드백에 대해 가지고 어떤 피드백을 아이가 받고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시면은 오늘 제 이야기를 100%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백워드 수업 단계를 나누면 이런 3가지를 이렇게 교수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교재에 없어요. 교재에 없습니다. 제가 요 고민을 많이 하니까 요걸 넣어드릴까 뺄까 뭐 이렇게 하다가 자꾸 시간을 20분만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파일 통째로 드릴게요. 안 찍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 3단계인데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는 제비잖아요. 바라는 결과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스님도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인데 영어를 무려 초, 중, 고 때 다 영어 배웠는데 아직까지 내 회화 한마디 옳게 못해요. 제가 여고에 있지만은요, 우리 여고에 올라왔는 애들 피구 수업 한다고 진단평가 해보면요, 던지기 밖에 안 되는 애가 60, 70%입니다. 근데 걔들은 초중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뭘 가르쳤고 그런 부분입니다. 첫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하는 게 무엇을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애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우리 체육과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내 수업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평가 계획 세우면 되고, 세 번째는 그 평가 계획을 증거가 될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세우면 돼요. 이게 3단계, 이게 백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먼저 내고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 내용이 수평기가 되는데 이 수평기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있는 빨간색입니다. 수업 내용하고 이 수업 내용이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기능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하면은 교육과정 총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로 나와 있고, 그 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쟁활동입니다. 영역 제일 가에 있잖아요. 영역이 예를 들어서 경쟁활동이면은 핵심 개념은 경쟁 의미나 상황 판단에 경쟁 활동성하고 대인 관계를 하는 것이 경쟁 활동의 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일반에는 지금 똑같아요. 경기를 통해서 전략을 짜락하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 핵심 내용을 어떤 기능으로 우리는 애들인데 체득시키는가? 그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분석, 협력, 의사소통, 경기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평가하는 그 무엇을 평가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정할 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아이들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경기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이 우리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알기 쉽게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배구자 하면은 언더 직상 20개 하고 평가하고 끝내본다. 끝냈는데 그 아이가 과연 배구 시합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 그죠? 단절된 우리 평가만 했는 게라 평가가 피드백의 일환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평가가. 그래서 농구 레이업슛 한 개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구체화시켜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저기 밖에 더 있어요. 요 그림이요. 이 부분은 일반 교과에서 이 교육부가 요렇게 하라고 교육과정 개발을 해서 요 도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제시해 준 겁니다. 일반 교과는 국영수사가 전부 요렇게 되도록 수업하라고. 요걸 제가 체육과에 맞게 요렇게 고쳐봤어요. 고쳐보니까 실생활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우리는 실제 게임이라. 경쟁 활동을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게임.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두 번째는 가치 있는 경험 제공하라. 요 가치 있는 경험은 되도록이면 다양한 평가하라. 한 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한 곳에는 자기 잘하는 거에 걸려가지고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만들 때, 평가를 계획 세울 때요. 세 번째는 집중과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체육과에서만이 아닙니다. 음악, 미술도 좀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실기 분야에서. 그러나 우리 체육이 제일 그래요. 반복 숙달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쑥 훑고 지나 한번 해봐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반복 숙달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도전 계속할 기회를 줘야 돼요. 도전 기회를. 마지막에는 통합적 문제 해결하는 건 저는 전략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저끼리 작전 짜고 하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경쟁 활동에 예를 든다면 이런 흐름으로 수업이 돌아가고 평가도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파일을 가지고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개념은 잡히실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수업을 구성할 때 수업 디자인이잖아요. 빼고든 간에 수업 디자인에서 제일 앞에 오는 게 학습자 분석입니다. 교사 철학 바탕으로 학습자 분석입니다. 그런데 학습자 분석해 보니까 피구라는 단어 자체가 여학생들은 이래요. 운동신경 없고 하면요. 상대방이 세게 던지면은 안에 들어가가 처음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팔꿈치.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이러고 한 방 맞아. 한 방 팍 맞고는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들 웃으면 따라 웃기도 웃다가 종치면 박수 치고 집합에가 인사하고 들어가버려요. 맞잖아요. 이거 수업이요. 피구 수업. 단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간에 피구라는 단원에서 이런 학습자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없도록 만드는 게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중간에 교사 의도는 이미 여기에서 이런 문제에서 반드시 아이들 스스로 안타까운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받으려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고 받기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는 성공 체험이잖아요. 그거를 하도록 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나는 피구 수업 시간에 꼭 아이들이 받기를 도전하고 거기서 최소한 몇 번이라도 받기를 성공하고 그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웃으면 좋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 하에 이제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 방법으로서 첫 번째 제가 시도한 게 이 머리 묶는 밴드 끈장 머리 이거를 한 거 샀어요. 사가지고 애들이 죽으면 맞고 아웃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다시 활동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웃되면 못 나가게 하려고 아웃되면 못 나가게 하고 계속 활동시키려고 이걸 사가지고 일단 팔에 차게 하는 거예요. 아웃 한 번 될 때마다 이걸 사는 거예요. 차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중에 이거 많이 찾는 아 때문에 저닥하더라고. 네가 많이 나중에는 승부 이거 할 때
찾는 개수를 가지고 승부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막 이제 숨 푸는 게 뒤에 막 이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기록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정상적 아웃 있잖아요. 이거 저쪽에 보면 부적절한 아웃 있고 무제한 받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으로 이거 좋은 행동 말고 저쪽은 전부 나쁜 행동이고 이쪽은 좋은 행동입니다. 행동인데 경기 기여도 평가를 좀 더 이제 평가에 나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내가 밖에 상대방이 공격을 했는데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튕겨 나가서 아웃되는 건 전부 정상적인 아웃입니다. 예. 내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면은 정상적인 아웃. 대신에 나는 오는데 뭐 이렇게 아웃되는 거예요. 예. 여학생들이 잘합니다 이거. 정면으로 오면 이렇게 맞는다 하면서 어차피 돌려도 맞는데 그죠? 예. 근데 얼굴만 안 맞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러다가 결국 연습 때는 받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다가 이제 받는 방법대로 한 번 딱 성공합니다. 이게 그 다음부터 받기가 됩니다. 한 번 성공하기가 힘들지요. 예. 성공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고도 평가 계획입니다. 평가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는 평가 계획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성취 기준입니다. 저야 지금은 성취 기준도 무시하고 내조절을 합니다. 지금 대신에 교육 과정을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 없는 분은 일단 성취 기준을 보시고 성취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요소를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취 기준에 맞게 평가 요소가 뽑아냈으니까 이게 바로 알아야 될 부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로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4가지 해놨지 않습니까? 저게 경쟁 스포츠 경기 수행에 필요하니까 복합 운동 기능이 있어야 돼요. 던지고 받고 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러면 시합이 안 돼요. 시합이. 배구할 때 서브 못 넣으면 시합 안 되잖아요. 시작했는데 서브 한쪽에 치면 저쪽으로 날아, 저쪽에서 치면 이리로 날아가고 아니 아들은 계속 서가고 있고 희한합니다. 보면 안 되는 건요. 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성공 체험을 위해서 성장 참조를 했습니다. 성장 참조하는 방법은 앞에 진단 평가하고 뒤에 마지막에 연습 쫙 시켜놓고 마지막에 똑같은 거 평가 2번 해가지고 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그전 해가지고 경기 기여도 평가하고 개인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건 받기 도전을 따로 빼냈습니다. 실패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상적인 아웃은 다 제로로 해줄 테니까 대신에 네가 성공 8번 해봐라 하는 게 도전할 때 평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보면은 배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가 위에 있고 측정 방법은 교사가 1대1로 합니다. 1대1로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몇 개만 던져보면 대부분 답 나옵니다. 이런 애들요. 직선으로 얘가 가슴밖에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하는데 1인당 약 한 1분 이내로 측정이 끝납니다. 자, 상세하게 기능평가 루브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계를 8단계까지 딱 나눠가지고 1차 평가 때는 절대 8단계를 안 줍니다. 내가 피구 대표 선수 했더라도 7단계 줍니다. 좀 야박하게요. 그러고 마지막에는 좀 못해도 8단계 줍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과정에서는 열심히 연습하고 참여를 독려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40% 중에 8%만 적용을 해서 단계가 바로 점수가 됩니다. 단계가 바로 자기가 받은 점수, 1차 평가의 점수를 반영을 하고 2차 평가에는 32%에서 단계 곱하기 4 하면은 자기가 받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합하면은 40점이 됩니다. 8, 32, 40점. 그래가 40% 적용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평가하고 또 있습니다. 받기 목표활동, 경기 기여도 평가 해가지고 총 4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진단평가 한번 하고 마지막에 최종평가하면은 복합기능평가하고 성장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합을 하면 경기 시합을 하면은 받기하고 기여도가 같이 나옵니다.
자료가요. 결과가, 데이터가. 내가 따로 평가를 안 해도 경기 중에 4번과 5번이 나오고 평가는 2번만 하면은 기초와 성장이 같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평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기여도 평가는 12회 이상 밑에 있습니다. 좀 부적절한 거, 잘한 거 상세하고 남아있는 포인트가 12회 이상 되면은 기여도에서 만점을 받고 받기는 총 4시간 동안 이 한 반을 3모듬으로 나누거든요. 한 모듬이 기록할 때 2모듬이 시합하고 또 돌아가면 시합하면은 1시간에 2게임 합니다. 2게임 하면은 총 8게임 됩니다. 8게임이니까 한 게임마다 한 번만 받으면은 8회에 받기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 기준을 해서 평가 기준을 세워서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염두에 둔 나는 지도 계획은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평가 계획을 저런 평가를 한다고 세웠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내가 바로 1차 시에 진단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 2차 시에 던지고 받기를 가르치고 3차에 진단 평가하고 그 다음에 4차에 7차 시까지는 기본적인 움직임 핵심 내용 하는 저 바깥에 있습니다. 붙여져 있는 그림요. 바깥에 벽에 저쪽 바깥 벽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연습시키고 기록 연습시켜가지고 8에서 11차 시 4시간 동안에 실제 경기에서 입평가하고 마지막 12차 시에는 기능평가에서 하겠다. 이게 이제 다른 전체 진행입니다. 13차 시에는 변형을 했으니까 정식을 알아야 되니까 정식 게임하고 하겠다. 1부터 13차 시까지 지속적인 피드백 시기겠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계획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피드백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1, 2차 시에는 애들이 자세가 안 되니까 그런 쪽에서 스캐폴딩 피드백 합니다. 개별적으로 애들을 가까이서 설명하고 개별 지도하고 직접 요 던지는 자세를 고쳐주는 겁니다. 교정 지도하는 이런 것들을 1, 2차 시에 많이 하고 3차 시 같은 경우에는 달성해야 될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참조 피드백 하는데 지금 현재 니는 3단계인데 잘하나 안 봐라. 7단계 어느 정도 위력으로 어떻게 던지는지 그 바로 눈에 평가하면서 보입니다. 애들, 내가 친구 하는 거고 내가 이제 저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 느낌이 이제 오거든요. 그리고 4차시에서 7차시는 이 중과하고 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는 자기 참조 중거 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기 참조 중거 목표 참조 피드백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뭐를 의미해? 자기 참조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니는 지금 현재 저번에 보기는 받기가 요 정도 해가지고 자꾸 팔에 맞고 받았는데 지금은 가슴에 이제 맞고 하는 게 성공률이 높아졌다. 이거 개인 향상도 피드백입니다. 자기 참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중거 참조하는 거는 합격하려고 하면은 기여도 12포인트, 받기 8번, 부적절한 행동하면은 마이너스 되고 적절한 행동은 이런 거다. 이걸 가르치는 게 중거 참조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참조하는 것은 니는 현재는 네 위치가 어디 와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기록지를 통해서 저거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교사도 또 그런 정보를 주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 아이들인데 매 수업 시간마다 피드백 들어가요. 동작마다 피드백 들어갑니다. 시합 시켜놓고 그 뒤에 한꺼번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수업하기 위해서 꼭 이걸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보면은 1차식부터 총 13차씩 하면은 앞에 들어갈 때 저는 수업할 때 최소는 안 해요. 애들 고등 딱 해가 인원별로 집합하라 했는데 요거대로 집합 딱 하면 한목에 눈 딱 보고 알고 환자 파악하고는 바로 몸풀기 게임 합니다. 그리고 몸풀기 게임을 늘 다른 걸 해요. 늘 다른 거. 그래서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몸풀기 게임 자료 보내달라고 하면 영상하고 다 보내드릴게요. 뭐든지요.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딱 해놔놓고 바깥에 보면은 진도표하고 저 사진 찍힌 거 있을 겁니다. 반이 6반, 7반 되면요. 이게 어느 반이 뭐 했고 막 들쑥날쑥해요. 내 기억도 잘 없고. 그래서 항상 적어가 관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여하는 저 처음에 이건 타바타 해가지고 몸풀기 하는 장면입니다. 요게 처음 10분.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자동화 돼버려요. 수업에서. 내 수업은요. 선생님 내일 뭐 해요? 소리 할 것 없이요. 지금 뭐 해요? 할 것 없이. 딱 오면은 몸풀기 게임 됐나? 몸이 한판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배울 거 10분 배우기. 한 개 딱 하고 나면 게임. 그 다음에 성찰. 딱 끝나버려요. 간단하게. 예. 그래서 요거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사진 한 장 보여주면 돼요. 그거 지금 세 모듬 이제 대형 제일 잘하는 위에 1번 저거 쓰고 2, 3번 쓰고 이런 모양으로 쓴다. 그러고 던진다. 어떻게 한다? 자, 해쳐. 1조는 제일 왼쪽, 2조 가운데, 3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설명하기 가장 좋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림 그리가 설명합니다. 대형을. 우리는 대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말로 자꾸 하지 말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면 빨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시합을 합니다. 평가는 기록은 요즘 가운데 애가 타임 시계 초시계 타임하고 양쪽 둘이가 기록을 담당합니다. 기록. 그리고 남는 두 명이 엔드라인 쪽에 심판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입니다. 안 바꾸습니다. 심판 역할. 심판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냥 책임만 주고 그래가지고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시합하고 기록했잖아요. 반드시 한 게임 끝나고 나면은 얘들이 자기 기록 확인하게 있어요. 평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두 명이 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기여도를 위해서 경기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 안에 정상적인 아웃만 있는 게 아니고 룰을요. 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외야는 2명까지 나갈 수 있지만은 1인 2회 이상 금지한다.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실력차가 없을라요. 강하게 던지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던집니다. 그런 애가 던질 때는 애들이 막 전부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런 자세. 그러니까 그런 자세일 때는 야 피해라.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받아라 하는 게 밑에입니다. 중간 레벨의 학생들이 꼭 밖에 나가 공격할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들까지 좀 받을 수 있다.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다가 센 것도 도전하고 지가 선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게 친한 친구 평가 들어가면 봐주겠다. 일부러 대인대 주는 거예요. 피구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인대 2번 못 주게 하는 거예요. 1회 안 돼. 1회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반영해가지고 수업도 이랬습니다. 자, 경기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행동 기준을 일부러 이렇게 코팅해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애들끼리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절대 교사가 설명하면요 5분의 애들은 다 잡고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으로 던져주고 너희끼리 설명해라. 너희끼리 설명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께 질문해라. 전체 모였을 때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그 10분 핵심 할 때 요것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자료도 뭐 달라간 파일이 다 있으니까요. 파일 통째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합한 결과 기록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누가 기록지를 타이핑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애는 공격과 바퀴 성공이 아주 우수한 애입니다. 한 팀, 이 팀의 주장이에요. 얘가 주장부터 시작해서 실력 순대로 지금 밑에 내려와 있어요. 애들이 내가 그렇게 만들 때 체크리스트를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가 있는 한 반면에 이런 애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바퀴 성공에 딱 88 돼 있어요. 이게 특근이 8이거든요. 얘들은 목표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목표 피드백 받았는데도 멍청하게 했는 놈은 이런 성적표를 갖고 있어요. 제일 위에 있으면서도. 그죠? 바퀴가 성공 안 됐다. 8 안 되잖아요. 앞에 공격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토탈 해가지고 해도 12포인트가 넘어가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유별나게 얘가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요 화면을 갖고 온 겁니다. 다른 애들은 피드백 주면은 알아서 듣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략 짜고 해가지고 보니까 다 채우는데 이 팀은 안 되더라고요. 본인 고집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애 같은 경우는 보죠. 밑에 안은 잘 못하는 애인데 바퀴 하나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는 바퀴에 올인해가 연습했는 거예요. 바퀴에 올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격도 뭐 받고 나니까 던졌는데 이 해프닝이요. 던졌는데 맨 좀 못하는 애인데 던지는 거라. 그러니까 걔가 또 받다가 또 놓치니까 맨 공격 성공으로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애가 던져도 공격 성공의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데 던지면 대번 받겠지만은 좀 약하게 던져도 못하는 애인데 하면은 또 실수해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막 웃음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록지가. 항상 이런 기록지를 내가 주거든요. 앞에 하면은 그 시간에 하면은 그 시간 거를 제가 워드처요. 워드처가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 시간 거를 빼가지고 다음 시간에 줘요. 주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 보면 얘는 정상적인 아웃은 무려 11번이나 했죠. 그죠? 11번 했는데 요거 뭐 빨간 거 8번, 파란 거 3번이에요. 한 기록지를 1시간 한 장만 주거든, 한 팀에. 그래가지고 첫 게임 때는 기록할 때 빨간 펜으로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파란 펜을 써가 해요. 그래서 왜 삼색 나오는 펜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전부 애들이 같이 해가 주거든요. 그러고 하면 얘가 이런데 이 같은 애는 도전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엄청나게 많이 도전했는데 성공은 5번이라. 그러니까 야는 무진장 못했나 사실은요. 예.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만족한 게 안 그러면 이거 안 했으면요 초장에 나가가 뒤에 서서 나가요. 초장에. 예. 그렇습니다. 부적절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참고로 피하기 성공 같은 경우에는 2번 다 한 번 2게임을 하는데 한 게임에 한 번도 양쪽에 다 아웃이 없어요. 완벽하게 피한 거 도망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한 포인트. 그래서 한 게임에 한 포인트, 총 피하기는 8포인트까지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바퀴 도전하라고 제가 자꾸 교육을 한 겁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이 애들 성적표인데 제일 이제 못하는 애들 밑에 아들 성적표인데 보면은 점수하고 총점 기어도 보면요 12포인트를 넘기잖아요. 12포인트, 14포인트 하고 넘기면서 중간에 6, 8은 좀 안 되는 애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은 애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는 애들보다는 상당히 참여도가 높았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애들이 이제 성찰 시간인데 성찰 시간에 제가 요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내 수업에는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어가 요 사각형을 8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저 가운데에 자기 번호하고 이름 그걸 딱 쓰게 했어요. 쓰게 하고 이렇게 동시에 딱 엎드려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한 방에 있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쓴 내용을 피드백을 위한 자료 또는 생기부에 활용하는 겁니다. 애들이 썼으니까 직접 성찰했으니까 이렇게가. 그러니까 쓰면서 저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는 오늘 우연거, 니는 우연거, 나는 우연거 하고 있다면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쓰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되면 빨리 모든 간 돌려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애들이 쓴 거예요. 3, 4분도 안 걸립니다. 한 3분만 하면 씁니다. 3분만 하면 써요. 네가 오늘 시합 2게임 했으니까 네가 오늘 시합했는 것 중에 부적절한 행동 아니면 친구가 볼 때 네가 볼 때 제일 친구의 부적절한 행동 뭐고 써라. 그래가지고 쓰고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이 했는 결과 애들인데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제가요 혼자 많이 웃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아까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규리가 던지는 공은 세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피하라고 했는데 안 셀 것 같아서 봤다가 아웃되었다. 앞으로는 규리 공을 받으면 절대 나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위에 보면 뭐 라인 말보가 나는 그래 걸리는데 조심하고 뭐 무리하게 하다 그랬고 또 외야 같은 서면 뭐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공격권 100개가 내가 부적절 걸린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나중에 생기부 쓸 때도요 일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줍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4종류의 과정평가를 저는 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수업을 여기에 맞게 맞춰서 수업을 계획해서 했고요. 그 4종류가 1차 평가와 2차 평가 합했는 것이 복합 운동 기능 평가입니다. 그게 40%. 예. 그래서 2차 평가는 점수가 아니고 환산점이 옆에 있습니다. 곱하기 4 했는 겁니다. 전부. 그러면 6에 4 하면 24. 쫙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평가, 기여도 평가, 받기 평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4가지의 총점이 87점 맞은 애는 40% 들어가거든요. 피구락 하는 게 40%. 우리가 지금 다른 거 40%, 피구 40%, 그 다음에 서술형 20% 이렇게 100%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럼 41면 48에 30, 40, 28 그러면 34.8. 그죠? 얘는 40점 만점에 34.8을 받은 거예요. 피구에.
87점 받으면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애들이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30 뭐 한 3점대 그 근방까지는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 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연락 주시면은 자료 있잖아요. 저는 저 몸풀기 게임을 할 때 있잖아요. 도구 쓰면 진짜 싫어합니다. 우리 교사 입장에서 도구 복잡하면 시설 할 때도 짜증나고 있잖아요. 치우기도 힘들고 대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맨손으로 하는 거 아니면 도구를 써도 아주 간단한 거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몸풀기 게임은 애들이 스킨십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합니다. 누구는 아웃대가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몸풀기 게임에는 똑같이 어떻게 하나 아웃대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몸풀기 게임은 체온 1도를 올리는 겁니다. 몸풀기 즐겁게 하면서 체온 1도 올리면은 충분히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고 만들기 때문에 영상하고 제작 방법, 실시 방법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몸풀기 게임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밑에 전시를 했었고 올해는 지금 요걸 지금 하는데 둘 다 필요한 만큼 연락 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제주 사대부 중에 부정전이가 많다. 네.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그 GPAI 그 검사지. 예. 학생들이 체크를 통해서 네. 하고 있다. 예. 평가에 반영되다 보면 신뢰도의 문제가 그렇죠.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예.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에 아까 했잖아요. 4시간 8게임을 훈련을 시킵니다. 기록자 훈련을 1차로. 그러니까 기록자가 어느 정도 보고 빨리빨리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숙달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있잖아요. 저는 좀 독종이라 가지고 전교생 이름을 외워요. 제가 그래가지고 시합을 붙여놓고 시합 상황에서 제가 총괄 심판 보거든요. 총괄 심판. 그래서 시합 보면서 누가 현재 앞부분입니다. 끝까지는 안 해도 앞부분에 좀 애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콜을 해줘요. 콜. 그런데 해주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번호 있잖아요. 넘버링 번호 있잖아요. 그걸 입히고 기록지를 번호만 써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몇 번 뭐 하면은 이름 몰라도 몇 번 뭐 하면은 기록자가 적는 거예요. 네. 좀 빨리 지나가잖아요. 피구는 그때 막 빨리 다닥거리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만 중지시키고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확인시키고 선수들이 시합 끝나면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네. 짧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팀 편성 어떻게 하셨는지. 예, 팀 편성 방법요. 예. 팀 편성 방법은 어차피 지금 이거 시합이 게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게임 결과는 반영을 안 했잖아요, 제가. 게임 결과 반영 안 한 이유는 게임 결과를 반영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1, 2, 3팀에 있으면은 1, 2팀에는 괜찮은데 2, 3위는 잘하는 사람이 손해보잖아요. 게임 결과는 반영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손해보잖아요. 근데 기여도를 반영하면은 팀은 져도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팀 편성할 때는 제가 진단평가 하잖아요. 진단평가하는 3차 시에 진단평가와 팀평가를 동시에 쭉 적혔어요. 진단평가 끝내고 바로 불러 모아놓고 진단평가 할 때 레벨을 제가 쓰는 거예요. 진단을 해가지고 레벨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애부터 부르는 거예요. 3명을 부르고 왜? 1, 2, 3, 4, 5, 6, 7, 8, 9 거기서 10, 11, 12까지만 제가 관여합니다. 나머지는 그 좀 밑에는 좀 섞기도 돼요. 그 비슷비슷하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애가 남으면은 자존심 상해요.
그 뽑을 때 마지막까지 여학생들 특히도 그래요. 자진 상하니까 앞부분에 4명만 딱 자리 정해주고 나머지는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하면은 주로 열심히 연습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밑에 아들 거에 따라가 좀 바뀌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결과도 일부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경기 승패를 아까 여기 보면 있었잖아요. 승패를 다 적었어요. 적은데 제일 이기는 팀에서 1등 기여도 제일 높은 애, 그 다음에 2위 했는 팀에서 기여도 제일 높은 학생 있잖아요. 그래서 1등은 최우수 선수상 해가지고 진단평가 때 받았는 자기 등급이 만약에 6등급이면은 한 등급 올려가지고 점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만 딱 한 명만 그 다음에 2등 팀에서는 페어플레이상 해가지고 저희끼리 투표가 한 명 추천하는 거예요. 3등은 없어요. 예,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 제가 설명 못한 부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다른 분은요? 네, 하여튼 나머지 그런 필요한 자료 같은 거는 저희들 연락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